그 경계성이란 그 개념 자체가 이 컨버그가 정의하기로는 굉장히 넓은 증상과 그런 걸 아우르나 보죠. 그러니까 경계선 얘기를 우선 제가 조금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힘드니까. 네. 이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이 DSM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해서 그 특정한 증후군을 가진 인격 장애, 성격 장애 중에 하나로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가 있어요. 그럼 이 보더라인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할 때는 이게 자개적 성격 장애나 강박적 성격 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중에 하나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이게 DSM에 보면은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격 장애들이 여기에는 어떤 그냥 제가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패러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스키조타이펄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 혹은 인격 장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PDM에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게 따로 없어요. PDM의 분류에서는 성격 장애 혹은 인격 장애를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패러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사이코패틱 personality disorder, 그리고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adistic and sadomasochistic personality disorder, masochistic personality disorder, depressive personality disorder, somatizing personality disorder,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phobic personality disorder, anxious personality disorder, 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hysterical 혹은 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dissociative personality disorder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DSM에서 분류하는 것하고 Psychodynamic Diagnostic Manual이라고 PDM에서 분류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만큼 어쩌면 조금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 분류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고 학자마다 달라요. 문제는 이렇게 지금 진단 매뉴얼에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특히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너무 많은 분류를 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사이코 다이내미컬 정신역동적으로 중요한 어떤 정신역동이나 정신분석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 데는 구체적인 어떤 증후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물론 증후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신역동적인 이해가 먼저이기 때문에 진단 중심으로 먼저 처음부터 어떤 진단을 하고 내담자를 보는 패턴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컨버그가 여기서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는 말은 경계선적 성격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쓰고 있어서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성격 구조인데 어떤 질병의 어떤 수준을 얘기한 레벨 오브 패살로지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중증이냐, 어느 정도의 중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통 노멀한 분이 있고 뉴라틱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과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 그리고 사이카틱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노멀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 정상적인 성격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뉴라틱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 그러니까 신경증적 인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분들이 사이카틱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증적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인데 그 사이에 있는 그 레벨 그러니까 병리의 정도가 사이카틱한 레벨과 뉴라틱한 레벨 중간에 있는 레벨을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 데피니션 자체가 어쩌면 우리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병리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성격 구조가 아까 여러 가지 만약에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 아니면 우울적 성격 장애자 강박적 성격 장애자 있다고 하는 강박적 성격 장애자 중에도 강박적 성격을 가진 사람 중에 우리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죠. 근데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사람,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사람, 뉴라틱한 레벨에 있는 이렇게 같은 성격 장애도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강박 성향을 가진 사람이 노멀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 속에 있을 건강한 사람도 강박을 일정한 강박이 있을 수 있죠. 또 그분이 그냥 뉴라틱한 수준의 신경질적인 레벨에 있으면서 강박이 있는 분이 있고 사이카틱한 레벨이 있는 분도 있는데 보더라인에 걸쳐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사이코패థול로지 그러니까 정신병리의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이카틱한 레벨과 뉴라틱한 레벨 중간에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심각도가 사이카틱한 수준과 뉴라틱한 수준의 중간 지점에 있는 분들을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념은 어떤 성격 장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든 성격 장애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보더라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나 강박적 성격 장애자 중에도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인데 DSM에서는 처음 5에서 DSM-5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 보더라인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면서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가 되니까 이때는 아까 강박적 성격 장애나 자기애적 성격 장애하고 구별되는 그것과 비교되는 하나의 성격 장애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증후군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때는 이런 의미로 썼을 때는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와 강박적 성격 장애자와 보더라인 성격 장애는 구별해야 되게 돼 있죠. 이 성격 장애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하나의 성격 장애로 이해할 때에는 다른 성격 장애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병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병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인격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라는 개념으로 썼을 때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은 대부분의 성격 장애자 중에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그렇게 낸시 맥윌리엄스라고 하시는 분이 다이그노스틱 사이코애널릭 다이그노시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 자료에 하나 보면 이 낸시 맥윌리엄스가 오토 컴버그하고 같이 어느 강연장에 나가서 오토 컴버그를 소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제가 구해놓은 게 있는데
이 낸시 맥윌리엄스가 이 오토 컨버그 얘기를 들어서 어떤 레벨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이코파톨로지의 레벨을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다. 그런데 컨버그는 낸시 맥윌리엄스 얘기대로 하면 이건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성격 장애 중에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성격 장애 중에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독특하게 그 대칭되는 개념의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는 것은 따로 논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PDM 쪽에서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를 따로 넣지 않았다는, 성격 장애 그런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걸 성격 장애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신병리의 정도, 어떤 수준이라는 개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학자들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컨버그는 이걸 제가 봤을 때 절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낸시 맥윌리엄스는 컨버그는 이걸 수준으로 봤다고 보는데, 저는 수준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독특한 병리로 보기, 하나는 정신병리의 수준 내지는 장애 정도를 의미하는 할 때 이 개념을 쓰기도 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 DSM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하나의 독립된 정신병리로 이해를 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존중해서 이해를 이분은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애매해져요. 이분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쓰다 보니까 독자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 컨버그의 최근 강연을 들으면 조금 더 선명해져요. 근데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꽤 오래전 전이니까 그때 이 책을 쓸 때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더 설명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보더라인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는데,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 때의 개념과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지금부터 아마 이 책을 읽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증상이 다 나오는. 그러니까 이 5만 가지 증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보더라인이라는 것은 오거니제이션, 아까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 보더라인적인 성격 구조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거의 모든 환자, 모든 증상이 다 이 속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분은 어떤 발달 단계로 봐서 히스토리 아니기는, 연극성 장애자들은 주로 뉴라틱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지만 유아적인 성격 장애자들은 대부분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에 속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더 혼란스러워요. 어쩌면 연극성 성격 장애자 중에도 어떤 사람은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에 있고 어떤 사람은 사이카틱한 수준에 있다고 봐야 오히려 더 감명할 거예요. 근데 이 설명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연극성 성격 장애자는 뉴라틱한 환자 성격이 어떤 뉴라틱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신경증적 성격 구조이기 때문에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저는 봐요. 차라리 낸시 맥윌리엄스가 얘기한 대로 모든 성격 구조 속에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도 있을 수 있다. 보더라인을 그렇게 조금 이해하면 더 감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이걸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는
모든 성격 장애 속에서도 보드라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오거니제이션 레벨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특수하게 보드라인이라고 성격 구조로 얘기할 때는 DSM에 나와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좀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보통 보드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면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고 구별할 때 이 개념은 독립적인 성격 장애, 인격 장애의 한 분류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쪽 개념으로 쓰는지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